벌써부터 X에 보시면은 이 클로드 디자인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해야 될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 이건 닌텐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라이팅하고 에디팅하고 하는데 진짜 그냥 동영상처럼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엔트로픽의 폼이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클로드 오프스 4.7을 출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클로드 디자인이라는 거를 지금 보시다시피 출시를 했는데요. 디자인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면서 뭐 여러가지 이제 기존에 LLM이 하고 있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지만도 실제로 실무에서 저렇게 톤을 바꾼다라거나 여러가지 이런 형태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굉장히 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클로드 코드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앱을 만들 때 그 기본적인 디자인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바로 연동이 되니까 이게 개발에서 디자인까지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지금 클로드 오프스 4.7의 경우에는 4.6과 비교해봤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치마크는 이제 좋다고 하지만 근데 오늘 이 클로드 오프스 4.7과 클로드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엔트로픽이 지금 점차 매출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IPO도 앞두고 있는데 오픈 AI를 앞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는 약간 좀 애매해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법령적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챗GPT가 퍼져나간다라고 오픈 AI가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엔트로픽은 일단은 오래 일하면서 스스로 검증 가능해서 할루시네이션을 대폭 줄이고 실제 산출물을 만드는 것까지의 포지션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AI의 모델이 발표됐다 혹은 뭐 기능이 발표됐다 하라면 얼마나 더 똑똑해졌느냐 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얘기가 많이 됐죠.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느냐의 포지션에서 봤을 때 약간 얘를 덜 감시해도 되느냐? 에이전트 AI를 얼마나 더 잘 구현하냐?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평가가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하던 실무의 일부를 잘 맡길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오프스 4.7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특화해서 개선이 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미소스를 실제로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를 좀 약간 좀 구린 걸 내놓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두 발표 오프스 4.7이 모델 레벨에서 실무용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기존의 프롬프트를 막 그냥 그대로 쓰면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거를 지시를 해야 오히려 더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에이전틱 AI로 끌어와서 그러한 커맨드를 잘 던지면 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평도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클로드 디자인이라는 것이 제품 레벨에서 실무용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확정을 해 나가니까 오히려 오픈 AI가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법령적으로 퍼져가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타겟으로 해서 먹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죠. 먼저 오프스 4.7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에 이렇게 발표가 된 다음에 뭐 이런 점수들을 이제는 다 익숙하죠. 에이전틱 코딩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출시를 안 한 미소스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높다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출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더 좋은 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뭔가 오픈 4.7이 미소스를 원래 출시해야 되는데 약간 좀 구린 걸 해놔서 지금 평이 약간 안 좋은 게 아닌가. 터미널 코딩 쪽은 오히려 좀 낫거든요. GPT 5.4 같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픈 4.7을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미소스를 더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요 벤치마크 지표들을 보면은 비주얼 리즈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향상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이전틱 AI로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기능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1밀리언의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에이전틱으로 돌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검증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기 전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기능으로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요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금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해상도도 높여졌고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고해상도의 이미지까지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버티면서 덜 틀리고 또 덜 감시해도 되는 모델로 포지셔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이거를 그냥 정답률 상승이라든가 기존에 프롬프트 쳐봤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걸 좀 살펴보면요. 이게 약간 게임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할루시네이션이 줄었느냐 세종대왕이 맥부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면은 지금은 진짜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엔트로피도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픈AI처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해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이 알아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의 일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을 잘 세우고 하위 작업을 잘 분해한 다음에 오류를 스스로 얼마나 잘 발견을 하는지 또 툴을 안정적으로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잘 학습을 시킨 모델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오프스 4.7이 기존의 클로드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포인트를 잘 알아야지 또 오프스 4.7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도 다시 이제 이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처음에 시작점으로부터 중간에 재시도를 하고 검증 체크 포인트 최종 완료 시점까지, 그러니까 짧은 질의응답을 잘하는데 긴 작업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에이전트 AI 쪽에 무너지는 경향을 보잖아요. 그게 이전에 해당하는 KV 캐시라든가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요거를 길게 Long Horizontal Autonomy 개선 쪽으로 보이면서 예전에 했던 작업들까지도 계속 그 흐름을 기억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꽤 복잡한 어떤 멀티 스텝으로 멀티 턴으로 계속 뭔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 작업을 했을 때의 중간 상태를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붙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실제 실무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치면서 클로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내 거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예 또 처음부터 다시 한다거나 안 되네 잘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길이를 늘렸다는 것 자체가 코딩뿐만이 아니라 문서 작성, 조사, 뭐 업무 자동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디자인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길게 해낼 수 있는 거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터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애매한 프롬프트가 있으면 그냥 적당히 해석해서 약간 숨은 의도를 추정하는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실무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던 방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될 테니까 자동화 환경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프스 4.7에서 좀 더 리터럴하게 작용한다. 리터럴이 뭔가 그냥 명시된 요구사항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니까 엄격하게 이 인스트럭션을 팔로잉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관성이 향상이 되고 재현성이 증가가 되니까 이 파이프라인 전체를 통합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애매한 요청을 적당히 써서 잘 되던 것들의 프롬프트들을 혹은 우리 MD 파일이나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런 애매한 것보다 훨씬 덜 유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더 적어줘야 된다는 말이니까 아 얘가 눈치가 없네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이번 오프스 4.7에서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이제 검증을 또 잘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처리가 굉장히 좋아졌구나, 뭐 저때 좋아졌겠지 이런 느낌보다는 화면 읽기 능력이 향상됐다라는 측면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에이전트 AI에서 처리가 될 부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할 수 있느냐를 픽셀 단위로도 확장이 됐고, UI를 좀 복잡하게 돼 있어도 이걸 이해를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들을 스크린 레디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지점은 그냥 이미지를 이해를 하는 게 잘 좋아졌다 이렇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 디지털 화면이라든가 고해상도 UI를 잘 이해를 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에이전트 루프 관점에서 보면은 또 무엇이 달라졌는가 보면은 결국은 목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시켰을 때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플랜을 세운 다음에 각각의 적절한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 실행하고, 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도 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요 루프가 만약에 약하면, 예를 들어 뭐 툴이 실패를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처음부터 뭔가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액션을 잘못 취했어, 뭐 약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라거나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충 끝났네 하고 이제 가져온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면은 자신감 있게 그냥 나 다 됐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 거, 이거 오픈클로 쓰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이 루프가 강력하게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이 전체 작업 흐름이 유지가 되고 궁극적인 목표 밑에 이제 하위 목표들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패한 다음에 이걸 복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오프스 4.7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지금 평이 별로 안 좋아요 보니까. 근데 뭔가 오프스 4.7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한쪽으로 시작했더니 기존에 있는 프롬프트를 제대로 못 먹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하네스 구조라든가 프롬프팅 같은 것들, ND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커맨드들을 좀 더 이제 새롭게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단순 질의 응답의 성능보다도 계획 실행 검토 수정이 좀 명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것이 오프스 발표 다음 날에 발표된 클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겉으로 보면 그냥 디자인 툴이에요. 뭐 프로토타입 만들어주고 이런 건데, 사실 이걸 뜯어보면은 조직의 특성한 브랜딩 컬러라든가 뭐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맞춰갖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기업용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피그마 기업의 이 주가가 하루 만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했죠. 17일날 발표가 된 이후에 이게 뚝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이게 회복을 못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만큼 좀 충격적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앱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빌딩을 하는 거는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이 디자인 포맷이라든가 이 색깔들 이런 것들을 씬들을 바로바로 맞춰갖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클로드 코드와 연결을 해서 또 생성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웹페이지도 마찬가지겠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벌써부터 X에 보시면은 이 클로드 디자인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해야 될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거, 이거 자체가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방식을 정의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물론 다양한 사스 기업들도 있잖아요. 디자인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걸로 해서 강점들도 있는데, 클로드 같이
이게 클로드 코드가 강력한 쪽으로 가면은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 이 디자인들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최적화를 하면서 디플로이를 한다라던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닌텐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라이팅하고 에디팅하고 하는데 진짜 그냥 동영상처럼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사실 요즘도 뭐 리액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용해가지고 동영상을 AI로 많이 만들고 혹은 발표 프레젠테이션도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딩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혹은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보던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었는데 또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영상화라든가 클립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바로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디자인이라든가 UI 같은 것들이 개발과 합쳐지다 보니까 UI, UX와 코딩 부분, 개발 부분이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보딩 할 때 코드 베이스를 읽은 다음에 뭐 디자인 파일을 또 읽을 거잖아요. 그리고 팀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잘 하죠. 디자인 템플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의 베이스로 깔아놓은 다음에 이후에 모든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색상에 맞게, 그 타이포그래피에 맞게 뭐 스타일이라든가 뭐 브랜드 문법 같은 것들을 일관화된 규칙하에 규정을 한 다음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일관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 한 다음에 이 클로드 코드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부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예쁜 시안 생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안만 생성한 게 아니라 개발과 디자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문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기반으로 어떤 무드보드를 만든다라든가 뭐 아이디어를 발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글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색깔을 어떤 구성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쫙 컨셉을 시각화한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기존 디자인 AI에서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실제 제품 문법과 이게 디자인 따로 생성하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아예 구현이 불가능한 UI, UX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브랜딩을 잘 좀 표현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엔지니어링 제약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던 부분들을 클로드기 때문에 여기 좀 포지셔닝을 잘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팀 디자인 시스템을 읽은 다음에 코드 베이스를 읽어서 조직 스타일을 반영하면은 거기에 일관되게 짜라락 다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요게 다 베이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디자이너들도 이런 베이스가 있으면은 요걸 토대로 하고 디자인을 할 텐데 그 스타일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AI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 해석해준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게 클로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겠죠. 클로드만 잘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는 입력이 프롬프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지를 준다거나 뭐 웹 파일이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 다음에 원하는 대로 다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냥 기능 추가라고 보기에는 강력해져 버렸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어떤 제품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뭐 고객들한테 혹은 뭐 내가 원하는 바들을 요구사항들을 쫙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 시안들을 만들잖아요. 디자이너 시안들을 쫙 제작을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개발자에 갔다가 개발자가 아 이건 좀 안 되는데 해서 다시 디자이너한테 갔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사람의 품이 드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피그마 같은 것도 약간 좀 꺾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느려지고 하는 부분들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 주간에 나왔던 이 엔트로픽의 얘기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오픈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렇게 샘 알트만과 아모데이가 서로 손을 안 잡고 만세라는 저게 좀 이슈가 됐죠. 절대로 안 잡겠다는. 서로 IPO를 앞두고 있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메타나 구글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뭐 모든 영역에서 완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기울기 측면에서 처음으로 매출에서 뚫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영역마다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엔트로픽은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고 실무적으로 코딩에서 정평이 나면서 이렇게 디자인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앞으로도 봐야 됩니다. 현재 오프스 4.7이 뭐 커뮤니티 반발도 꽤 커요. 뭐 토큰 사용량이 너무 크다. 너무 느리고 막 약간 좀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하던 것과는 약간 달라서 좀 짜증난다 이렇게 하는 반응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 AI 컴퍼니들 봤을 때 오픈 AI가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엔트로픽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두 거대한 스타트업이 이렇게 맞붙었을 때 최근에 엔트로픽의 이 미소스 같은 경우도 전쟁부에서 미국 전쟁부에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준 것도 되겠죠. 사실 확실히 그 오픈 AI 쪽의 인상은 뭔가 아무래도 챗GPT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일 많은 소비자들을 데리고 있는 측면 혹은 멀티모달의 범용성이라든가 그 외에도 뭐 브라우저 데스크톱 플러그인 같은 것들 매물 같은 것들 이걸 확장을 잘 이렇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브랜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AI라는 말 대신에 챗GPT, GPT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넓은 생태계로서 AI 운영 체제형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능력에서 하고 있는데 엔트로픽은 그야말로 굉장히 그 스코프를 좁게 가지면서도 이게 좁다라고 말했을 때의 시장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좁히고 제대로 잘하니까 훨씬 더 매출을 잘 올린다라는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개발자들이 대부분 코딩을 많이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스스로 보수적으로 셀프
게이미피케이션도 진행하면서 특정 회사의 어떤 컨텍스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디자인과 개발을 연결할 수 있는 코드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가장 체감되는 영역이잖아요. 아예 뭐 개발을 못 하시던 분들도 지금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걸 훨씬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아예 디자인을 못 하는 사람마저도 디자인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발까지 이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그 기존에 그 어떤 기술도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트레이닝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 코딩을 배운다거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됐던 것들이 이제는 이걸 바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컴퍼니 입장에서는 사실 인건비 같은 것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고, 개발자분들도 지금 이제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던 것들을 그냥 AI가 해버리니까 나도 빨리 AI를 먼저 이 툴을 더 활용을 해야 되겠네? 약간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장애 대응 속도도 빨라질 거고, 엔지니어링의 생산성 자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AI의 핵심 능력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이것들을 빨리 해낸 다음에 다음 넥스트로 더 넘어가는 과정으로, 단순히 그냥 개발자용 AI가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차세대 어떤 업무용으로 포지셔닝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성공했을 때의 얘기인 거고, 엔트로픽이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의 문제인 거고, 오프스 4.7에 대한 이 좀 안 좋은 평가들도 많거든요. 좀 알아서 좀 찰떡같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도 있고, 너무 기계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너무 안전 필터가 강하게 걸려있어서 좀 빡세다, 이거 뭔가 하려고 하면 좀 막힌다, 이게 약간 멍청하게 느낀다, 이런 느낌도 많아요. 사실 커뮤니티 얘기 들어보면은.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그렇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진짜로 에이전틱 AI로 이제 포인트를 무빙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리터럴하게, 말 그대로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다시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하네스 엔지니어링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모델 특화에서 내가 제대로 굴리려면은 그거에 대한 능력도 다시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은 알아서 잘해주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작은 확률로라도 잘못되는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래도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안전장치를 많이 걸어놨던, 얼라이먼트를 굉장히 많이 하던 엔트로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사용자면은 아무래도 프릭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도 이제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GPT-6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엔트로픽이 얼마나 차지를 하느냐.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존 플랫폼을 완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데 엔트로픽은 그게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코딩부터 시작해갖고 디자인부터 이렇게 스멀스멀 나름대로 이 플랫폼을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AI 모델 그리고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이라던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스 업체들이 이런 또 API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더 강력한 또 모델을 제시를 할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